작가 유시민 이름 석자가 정치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그래서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자, 임명직 선거 출마 다시는 없다. 유시민 전 장관이 선을 분명히 그었는데 확실하게 정치권이 술렁입니다.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는 건지. 유시민 출마 안 해. 선을 그었지만 정계는 크게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2013년 정치 그만뒀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다거나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정치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인데 저에게 그런 의지가 없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원책 한국당 조광특위위원은 유시민 출마 의지가 없다고? 정치권에서 완전 부정은 긍정이에요. 정두원 전 의원 대권 앞에 장사가 없어요. 대선 유력 주자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의 운명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시대가 부르면 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재단은 5만이 훨씬 넘는 후원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태준 정성과 돈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재단의 이사장은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데 쓰던 시간을 조금 덜어서 재단 이사장 활동에 쓸 생각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 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지금 사양하는 도리가 아니겠다. 오늘 기자분들 많이 오셨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죠. 저는 다시 이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그 의지가 바뀔 수 있다 지금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영식 교수님부터. 네. 의지의 문제라니까 의지는 늘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정치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과거 뭐 대통령 되신 분들도 정계를 은퇴를 하고 뭐 여러 차례 했었죠. 그런 분들도 다시 다 복귀를 했었고 저는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아니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찍어서 콕 찍어가지고 지금 유시민 작가를 이사장으로 만들었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고 그 당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했는데도 결국은 운명처럼 운명을 받아들여서 대통령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관심 있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 말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해요. 20년 집권을 하겠다 하더니 그 후에 50년 집권 얘기도 했어요. 또 북한에 가서는 뭐 그 북한에 누구 김영남 만나선가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넘기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친문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진기지. 알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유시민 의원을 전 의원을 이렇게 앉힌 것은 친모 원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지금 친문 인사 중에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간 뒤로는 유시민 의원만한 인물과 파괴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뭐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이해찬 대표가 신무 원료를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이 술렁이는 이유는 부자기의 자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유시민 그 이사장이 사실은 지금 정치에서 발을 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자신이 정치 안 하겠다고 할 때마다 상당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깜깜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정치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작가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뭐 좀 자신의 존재감이랄까 자신의 뭐 역사적 소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거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어필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비웠는데 예. 지금 좀 그 옆에서 다들 기대를 하는 일종의 부자기의 자기의 상향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점을 이 정치권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본인은 뭐 의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뭐 앞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상황 그리고 시대 정신 이런 부분들은 본인하고 무관하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시대 정신이 맞아진다고 한다면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 복귀도 가능할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본인은 일단 방점은 부자기에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 둘, 지금 두 분. 그다음에 정태근 의원은 뭐 뻔한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개인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나 장관직은요 개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 작은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대통령 선거는 그 진영 전체가 소위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 후보를 낸 진영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진영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원 의원이 그 대권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게 권력적 욕심이 아니라 그런 대권을 놓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는 개인적 희망사항과 달리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거기에는 이제 그때는 본인이 내 의지는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서 의지는 안 되는 거. 근데 그 또 안 되는 사람이 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 의지도 필요 없고 안 되겠다는 안 될 사람이 나서는 것도 서 변호사는. 저도 이게 똑같은데요. 네. 제가 이게 적어놨지만 저분이 이게 정치 복귀를 자꾸 의지의 문제로 보는데요. 네. 바로 이게 우리 역사를 보면 정치 복귀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바로 이게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느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상황이 그러면 노는 거예요. 근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지 못 노지만 저는 이게 유시민에 대해서 국민과 시대가 원한다면 복귀를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명분의 시대잖아요. 바로 이게 명분은 운명이죠. 나는 이게 운명이 그럴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운명처럼. 따라서 이게 운명을 명분으로 저는 복귀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네 분 복귀 가능성. 정진환 교수.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저는 이제 유시민 팬덤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지금 유시민 뭐라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이사장이 됐죠. 오늘 취임식장에 취재인들이 몰려들었어요. 5대 이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황리 취재진이 몰린 적이 없어요. 이사장 취임식에. 이사장 취임식에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있죠. 이 팬덤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냥 이걸 예사롭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소위 이른바 문재인 모델. 네. 자, 저는 오늘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적 의견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이야기 말고 뭘 하겠어요? 저기서 무슨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딱 잘라야죠. 네. 자,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얘기했지만 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은 것도 이 시대적 요구를 지금 외면할 수 없어서 맡은 거거든요. 네. 저는 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먼저 움직이지 않겠지만 저건 시간 조금만 내면 된다는데요. 작가 생활하면서. 시대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이후로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예. 그것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왕 얘기 나가면 5표. 정계 복귀 5표. 그러면 차기예요? 차차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역시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 그렇게까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줄은 몰랐네. 양문석 박사. 네. 예. 지금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뭐가요?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안 한다는 지금의 예, 네. 지금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말씀 앞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치인이 팬덤을 가진 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현존 정치인 중에 가장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만큼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 비정치인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팬덤하고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예, 그리고 충돌할 가능성이 별로 그 정도 없는 아마 주목.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항상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책을 쓰면 나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정말 유시민 그 이사장은
좋아하는 팬덤들은요, 정말 열혈 팬들이거든요. 예. 책을 우리가 그 연예인들 중에 팬클럽들 보면 CD 사줘라, CD도 안 사주고 팬클럽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책을 사는 예. 자발적으로 사는 수십만의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 예,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예. 시대적 요청을 뿌리치기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쪽 시대도 있는데 야권 통합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큰일 났네. 야권 통합은 웃기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함께 좀 웃어보자는 얘기일까요? 한국당은 연일 보수 대통합 띄우기에 바른미래당이 아주 거북한 모양입니다. 발끈하고 나섰고 열세는 유승민이 쥐고 있다.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고민할까가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국당이 쏘아올린 보수통합론, 열세는 유승민에게 넘어간 것인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오세훈의 유승민의 안철수까지 빅텐트론을 추진해 볼까? 보수 단일 대우로 가자.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지율은 안 오르고 한국당은 압박하고 좀 깝깝하네요. 그런 상황 아니신가 싶어요. 국가 위기 심각하다. 대여전선 구축해야 한다.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손학규, 유승민 만나자. 바른미래당에서는 한국당 다음 총선서 없어질 정당이다. 야권 통합 웃기는 얘기다. 갈 사람 가라. 유승민 쉽게 호락호락 움직일 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막상 본인은 친박, 친홍, 청산, 수순 복당하면 손 안 대고 코 풀 텐데 개혁 보수에 꿈꾸며 나온 당인데 그걸 이루기 전에 복당할 수는 없지. 어떤 고민에 빠져 있을까요? 유승민 대표가 우리 바른미래당을 만든 분이고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정치적인 자산입니다. 그분이 개혁 보수를 꿈꾸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던 분인데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움직일 분이 아닙니다. 뭐 요거 한두 분씩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예,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를 떠올렸습니다. 네. 어제 전원책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이 자멸한 그 시초가 네. 2012년도 이 당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 것이다. 일종의 좌클릭을 한 것이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때부터 망쳐들었다. 사실 근데 뭐 이 경제민주화는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 상품입니다. 예, 예. 자, 나름대로 상당히 중도 쪽에서 뭔가 보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모시려고 하는 당에서 그것이 잘못된 그 망하는 하나의 단초였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여우와 두루미 우화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일종의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정gin환 교수도 한 30초.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새로운 보수, 보수의 재건, 개혁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데 설 자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당이 뭔가 뿌리까지 쇄신해서 소위 이른바 새로운 보수를 내걸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멀어지는 보수의 재건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고유수. 정치적 행위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연하죠. 유승민 의원의 당연하죠. 경우 한국당을 뛰쳐나와서 전에 새누리당입니다만 뛰쳐나와서 당을 만든 사람으로서 되돌아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요. 어렵다. 명분도 뚜렷하지 않고 쇄신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태근 의원님. 바른미래당도 내부에 지금 길을 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아까 차 교수님은 경제민주화가 유승민의 마크라고 얘기하셨는데 2001년 한나라당 이래로 일관되게 사실은 경제민주화 노선으로 조금씩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쭉 당의 정강정책에 나와 있고 더더군다나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이제 거기서부터 보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는 답이 안 보이면 가만히 있는 게
금값입니다. 일단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또 없죠. 지금 양 박사는 무슨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친박 치려고 했다가 비박까지 같이 쳐버리는 오류를 범했던 게 예. 지금 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받아들이고 빨간색 당색 후 침몰했다라고 조강특위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이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을 이제 비판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친박을 치려고 하면서 비박까지 동시에 쳤다. 그러면서 빅텐트를 치자 말과 대상과 그다음에 타이밍과 역할들이 다 뒤죽박죽되면서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그 조강특위 위원이 네. 너무 혼란에 빠졌어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 멘붕 상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정 변호사. 저는 이게 그 햄릿의 비유를 들면요. 한마디로 이게 그 명분이냐 실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게 심정인데 명분을 보면 이게 탈당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게 실리를 보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고민 중인데 제가 이게 어떤 역사를 보면요. 정치인들은 항상 이게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더라고요. 따라서 이게 좀 탈당해서 보수 단일도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건 내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럽 순방 중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들고 돌아올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만나서 대북 제재 완화에 힘써달라. 그러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지원하겠다라고 답을 했고 유럽 순방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18일에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합니다. 미국을 우회해서 대북 제재 완화 시도, 교황 방북 조율, 19일에 영국 총리와는 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식 교수님 뭐 한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도록 예. 전통 상임이사국들과 그런 그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교황의 예. 북한 방문 카드를 딱 가져오면은 예. 평화 체제 구축에 뭐 결정적이죠. 예. 여하튼 오늘 내일 또 기다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김주아 앵커가 MBN 뉴스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